네, 강프로입니다. 오늘 그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일단 1년이 마감이 됐습니다. 23년도에 2차 전지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연말에 들어오면서, 그쵸?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구조적인 성장세는 전혀 훼손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기업들 중에서 대장은요, 에코프로 BM이 맞습니다. 그쵸? 포스코 퓨처엠이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성장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나옵니다. 근데 이 그룹 내에서, 그쵸? 이 섹터 내에서 대장은 에코프로 그룹이 맞아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에코프로 그룹에서 지금 12월 달, 그쵸? 에코프로 BM 기준입니다. 12월 달에 삼성 SDI 발로 수주가 들어온 게 44조입니다. 그쵸? 44조. 이걸 연 환산시키잖아요. 그쵸? 그러면 대략 한 8에서 9조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걸 양극재 생산량으로 한번 변경시켜서 보면 대략 한 15만 톤 정도 이상이 됩니다. 이게 지금 23년도에 확보해 놓은, 그쵸? 에코프로 BM의 생산 능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17만 톤 정도의 연간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에코프로 BM이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그쵸? 여기서 나누기 2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퓨처엠의 생산 능력이 얼추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의 생산 능력이 가장 높은 것은 맞지만, 그쪽에 수주도 몰리고 있는 그 상황이 무한정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셀업체를 안 볼 수가 없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SK온도 그렇습니다. 근데 셀업체들은 개인적으로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배터리 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쵸? 기본적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곳이 있죠. 그런데 완성차 업체 쪽에서 배터리를 내재화시키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소재까지 내재화시킬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양극재 업체들 있죠. 그쵸? 요게 2차 전지 소재잖아요. 그러면 내연기관의 상황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원래 내연기관, 뭐 물론 지금도 이 그 내연기관 시대지만,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드는 이 완성차 업체들은요, 엔진을 직접 만듭니다. 물론 사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90% 이상이 엔진을 직접 만든다. 자, 그런데 엔진을 만드는 거지 소재까지 직접 만들진 않아요. 그쵸? 배터리와 플러스 모터를 더하면 기존의 엔진을 대체하는 게 되죠. 그럼 여기서 소재까지 직접 만들 수 있을까? 이건 어렵습니다.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재를 확보해야 되고요. 그쵸? 원자재를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물론 뭐 양극재가 대략 한 40% 정도를 차지하니까 나머지를 다 더하면 비중 자체가 제일 많죠. 대표적으로 양극재만 보더라도, 그쵸? 공정 단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 뭐 하이니켈 양극재 뭐 여러 가지 포함시키면 사실상 기존의 보쉬의 역할을 지금 양극재 업체들이 대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혼자서 독점할 수는 없어요. 그쵸? 에코프로 BM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어쩔 수 없이 퍼질 수밖에 없고, 생산 능력 자체도 무한정 늘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퓨처엠의 가격을 잡았을 때 가장 해피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가에 물린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쵸? 여기 뭐 60만 원 이상, 뭐 70만 원 가까이 이 정도에 물린 분이 계시다면 꼭 주식을 조금이라도 배우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가격 전략, 그리고 단기적으로 급등한 상황이 나왔을 때 이격도에 대한 이 최소한의 상황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는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것보다, 그쵸? 실적이 좋아지는 것보다 가격이 더 빨리 올라요. 가격보다 뭐 실적이 먼저 좋아지고 나서 가격이 막 간다?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실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제가 조금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에코프로 그룹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의 상황을 보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자, 내용 한번 보시면 한 10,000원 정도 주가입니다. 올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시키고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보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자, 보세요. 2020년도에 10,000원 정도 하던 주가가 21년도에 15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그쵸? 대략 한 6월, 7월부터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요, 에코프로 그룹만큼
2020년, 21년도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18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5년 만에 이런 성과를 냈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업력 자체가 에코프로 그룹이 더 길기 때문에 모멘텀을 먼저 받은 것이 맞죠. 물론 그만큼 생산 능력도 갖춰져 있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미 15배 정도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주가가 한 60% 정도 빠집니다. 왜 빠졌을까요? 실적을 확인해야 되거든. 보세요. 2020년도에 630억, 860억, 그 다음에 22년도 결산 실적이 6천억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이 올해는 빠졌죠. 어차피 평균치에 나옵니다. 왜? 리튬 가격이 기본적으로 그쵸? 유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유가랑 연동한다 그런 게 아니라 유가도요 60불을 기준해서 경기가 나쁠 때 한 40불, 30불 이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고 높아지고 그리고 이슈가 생겼을 때 대략 한 80불 이상, 100불 이상 뭐 전쟁 같은 부분이 뭐 땅 터졌다 그러면 뭐 한 120불, 뭐 130불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리튬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양극재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한 7에서 10% 정도의 그렇죠? 경기 상황에 따라서 마진율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 능력이 늘어나는 만큼 주가는 프리미엄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내가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한다. 그럼 퓨처엠 다시 볼게요. 자, 보세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가 먼저 반영을 했고 이 구간에는 그쵸 이격도를 줄이는 과정이 나왔었던 겁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하락한 부분 대략 한 40만 원 이하, 30만 원 이하 이 정도 구간까지 갔었다는 건 공매도들이 설쳤기 때문에 이 주가를 만든 건데 이제는 그쵸 그런 부분을 다 끝냈습니다. 조정이 끝났다는 거고 아직까지도 공매도에 대한 그쵸 물량이 풀리지 않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공매도가 금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유동성 공급자나 뭐 그런 쪽에 대한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건데 이건 매수 대기 물량으로 보셔야 됩니다. 주가가 약간이라도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 잡혀 있는 누적 공매도는 매수 물량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대략 한 300만 주, 400만 주 정도가 매수 물량으로 바뀌었을 때는 폭발적인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그 첫 번째 단계인 그렇죠? 정배열 구간을 이제 만들어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매수 관점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매수 관점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 전략 그리고 보유 전략으로 연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제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제가 연초 이벤트, 그쵸? 연초 이벤트로 소통방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면요. 소통방에는 지금 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고요. 특징 두 가지. 첫째, 무료로 진행한다. 둘째, 신고가만 진행한다. 그렇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지켜서 갑니다. 자, 제가 왜 신고가만 매매를 하느냐? 주식시장에서 신고가를 거쳐가야 시장의 주도주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항상 신고가, 추가 상승, 신고가, 추가 상승 이런 식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오죠. 우리는 저가를 잡는 게 아니라 고가를 잡고 그렇죠?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매도하는 요 정도 이 구간만 먹는 겁니다. 물론 모든 시세를 다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고가에서 그쵸 한 30% 40%씩 빠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수익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잘하기 위해서는 매수를 잘해야 되고 그 매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신고가를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퓨처엠 말고 다른 신고가 종목을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실제 매매를 시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일단 12월 28일 목요일입니다. 그렇죠? 23년도 마감일인데 이때 어떤 매매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고캠바이오 그리고 포스코 DX 그렇죠? 8시 52분, 8시 55분 장시작 전에 나갔죠. 어떻게 장시작 전에 시세도 확인하지 않고 종목이 나갈 수 있느냐?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레고캠바이오. 자, 보세요. 목요일 날 어떻게 끝났습니까? 한 해 마감인데 6% 상승 마감. 자, 근데 신고가를 애초에 만들어놨죠. 실적이 좋을까요? 아니에요. 적자예요. 자, 보세요. 레고캠바이오는 적자입니다. 근데 왜 주가가 올라갈까요? 얀센에다가 2.2조짜리 기술 수출 계약을 한다는 걸 요날 발표가 됐기 때문입니다. 요날 급등한 날. 근데 정확하게 저는 언제부터 공략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재료가 나온 이후, 이날 이후에도 공략을 했고 그리고 쭉 올려서 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에 그쵸 신고가 구간에 공략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12월 22일 그쵸 8시 54분 레고캠 바이오 22일이 요 날입니다. 자, 보세요. 12월 22일 그쵸 8시 54분 시가 49,700원 그쵸 23년 종가
65,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만을 매매를 했을 때 내가 일주일 정도 보유해서 3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물론 모든 종목이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충분히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준다. 내가 매수했는데 폭락이 나와요. 이런 부분은 전혀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움직였고 얀센의 그 기술 수출을 한다는 내용이 26일 날 발표가 됐는데 실제 신고가는 11월, 10월, 그렇죠? 이렇게 준비 과정을 거치고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적을 한 결과, 그렇죠?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위에 시노펙스를 한번 볼게요. 8시 53분이죠. 자, 이 내용을 보면 시노펙스. 자, 보세요. 13% 상승 마감. 그렇죠? 정확히 12월 22일이죠. 그렇죠? 22일 시가 5,200원. 그렇죠? 12월 22일 8시 53분. 보세요. 이날 11%, 그 다음 날 6%, 그 다음 날 9%, 그 다음 날 13% 올라서 7,000원대에 마감이 된 겁니다. 얼마의 매수가 들어간 겁니까? 명확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22일 장시 작전, 22일 시가, 그렇죠? 5,200원, 7,500원. 대략 40% 이상의 수익을, 그렇죠? 대략 한 4일 정도 만에 낼 수 있었다. 이런 종목들은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터집니다. 실적이 좋을까요? 아니에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렇죠? 올해 실적이 개선되긴 하지만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이렇습니다. 항상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내가 공략할 수 있어야만 시장의 주도주를 매매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제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꾸 고가에 매수해서 손절만 한다 이러신 분들은요, 이번 연초 이벤트 때 강프로의 소통방으로 입장하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그렇죠?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모르면 배워야 돼요. 그렇죠? 제가 돈을 받는다면 이렇게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 와서 배우세요. 와서 배우시고 24년도에는 신고가 매매를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신고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자, 내용을 보시면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렇죠?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자, 내용 한번 잘 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강조를 드리고 신고가가 시장의 주도주를 갈 수 있다. 그리고 요 종목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신고가에 대해서 어떻게 추적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 상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종목을 발굴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담아놨고 검색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종목을 어떻게 추적을 하고 그리고 내가 계좌에서 매매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야 좋은 부분이 나올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만큼 중요한 건 없고요. 그런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다 담아놨고 그리고 실시간으로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번 연초 이벤트 때 딱 1,000분까지만, 그렇죠? 1,000분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아가셔가지고 정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포스코 퓨처엠으로 돌아와서 볼게요. 포스코 퓨처엠으로 돌아와서 보면 내용 간단합니다. 신고가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요? 그렇죠. 첫 번째 정배열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정배열을 만들었다. 지금은, 그렇죠. 장기 이평선의 저항을 받고 있지만 이 구간은 돌파되는 거고 무엇보다 에코프로 BM, 그렇죠. 에코프로 BM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여기가 이쪽 테마를 리딩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이쪽이 망가진다. 그렇죠. 망가졌을 경우에는 포스코 퓨처엠도 같이 망가지게 됩니다. 근데 구조적인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고 무엇보다 에코프로 BM도 고가 대비해서 60% 70% 정도의 하락 구간을 거치고 나서 정배열로 전환돼 있는 그 초기에 있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까지 내가 계속된 가격 전략을 사용을 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된다. 절대로 고가에 따라가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잡더라도 내가 수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BM의 성장폭만큼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코 퓨처엠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온 건데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상황. 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종목, 아무리 성장 산업을 내가 공략을 하더라도 이 가격을 잘못 잡으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2주 안에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핵심 사항이다. 그렇죠? 이 내용을 제가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는데요.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편집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온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포스코 퓨처엠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쵸? 연초 2월달 정도까지 어떤 신고가 주도주가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